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확인 설명이죠. 예, 교재 50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이 확인 설명 단원은 또 개정된 내용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교재 50페이지 상단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이렇게 돌았습니다. 중요하다는 이유가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위반하면 제재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왜 중요한가 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을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이 중개대상물이죠. 잘 확인하고 설명을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하느냐라는 단원입니다. 교재 상단 이렇게 들어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일단 의뢰의 동그라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물건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의 네모해 놓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도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취득의 네모 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조문입니다. 이게 자,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첫째 조문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이 물건을 어떻게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먼저 한번 물어보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본인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잘 해야 된답니다. 잘 설명해야 된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지.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를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왔을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에게 설명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지금 읽었는 게 그거잖아, 지금 그죠? 그때 설명을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합니다. 무슨 자료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대장 등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조문이 출제도 됐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했지만 이게 들을 때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누구에게 설명하라 그랬습니까? 취득하는 자. 이런 거를 놓치면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러면 왜 당사자에게 설명하면 틀립니까?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의뢰가 왔는데 중개업자가 양 당사자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아파트는 20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뭐 도시가스는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면 갑이 열심히 듣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보면서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누가 더 잘한다? 이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랬는데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어디가 아프다?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 설명한다?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한다. 제시하는 방법을 딱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죠. 첫 번째, 취득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도 틀립니다.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시, 설명 딱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놓치니까 내용은 다 알아들으면서도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를 요구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매수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물건이 좋으니까 내가 사겠소 그럽니다. 사겠소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교재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지 말고 교재 51페이지 거기 보시면 4번에 1번 하단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줄을 바꿨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어 중개의 완성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딱 보시면서 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이때 서면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것을 확인 설명서라 그럽니다. 작성하고 작성 동그라미 서명 날인한 후 서명 날인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몇 년이죠? 3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보존에도 동그라미. 자, 지금 동그라미를 딱딱딱딱 찍는 이유는 끈끈이 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반이겠죠, 그죠? 위반 제시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의무가 제시되어 있다는 말은 끈끈이 의무를 찾아야 됩니다. 제시, 설명하여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방금 저번에 보셨죠? 이번에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양 당사자라는 말은 매도, 매수인에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동그라미 하셨죠?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 이렇게 딱딱딱 끊었습니다. 끈끈이 의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 정지, 교부 보존 안 하면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부 다 의무다라는 개념에서 크게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번역하기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래요. 그때 서면이 뭘까요? 하니까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확인 설명서라는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종류는 1, 2, 3, 4라는 네 가지 양식을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누가 작성해야 될까요? 누가 작성해야 될까요? 방금 조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했으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겠죠. 내가 작성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서명 날인하면 교부하랍니다. 별도의 말은 없지만 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되니까 몇 통 작성한다? 3통을 작성해야 됩니다. 왜? 하나는 자기가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간 보존한다? 3년간 보존하라 라는 조문이죠.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구나. 그죠? 자, 여기에 법이 하나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작성은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하는데 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를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 그럽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서명 날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했다. 작성했다. 그럼 서명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나 보존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 정지 받는다. 지금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문 두 가지를 편안하게 정리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적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지만 우리 교재 왼편에 보면 확인 설명의 시기 그리고 상대방 확인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오른쪽 51페이지 하단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문을 깔끔하게 한 줄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 이 조문을 잘 이해했는지를 항상 되물어 봅니다. 확인 학습을 합니다. 자, 잘 듣고 계시는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A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확인설명서 작성은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러면 서명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면 되겠죠? 교부 보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가 소속 공인중개사다. 자, 사무실에 자격증 가지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있죠.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면 작성은 누가 하면 된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하면 틀립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해도 되고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빠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사무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자, 두 사람 중에 아무나 하면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명날인은 누가 하면 된다? 답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안 빠진다니까요. 대표자니까. 그러면 서명날인 했더라도 교부는 누가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고 보존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된다. 이런 지문입니다. 한 번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A가 중개보조원입니다. 자, 사무실에 있는 중개보조원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잘 설명을 하니까 그래 좋다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작성을 누가 해야 된다? 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날인은 누가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고 교부 보존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서명날인 교부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뭐 하면 될까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시켰다. 뭐 하면 될까요? 옆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빤히 쳐다본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잘 적는지 모르겠는데 빤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스토리가 좀 보이십니까? 뭔가? 그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작성 서명 날인의 의무도 없다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끈끈이 제시됐는데 자, 이 지문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들어오겠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틀린 거 잡았죠, 지금? 두 번째,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확인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틀렸다, 그죠? 확인 설명서는 작성하는 거지 그거를 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한다. 부터 틀렸고 양 당사자에게 등기부 등을 가지고 작성하고 이래 들어온다고. 등기부 등 가지고 작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지. 이때는 확인 설명서라 그랬잖아. 그렇죠? 되겠습니까? 아, 이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하는 방법이 법으로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문제를 걸 때는 어떻게 틀리게 만든다라는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틀리는 걸 지금 찾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이렇게 받아들여 봐야 나중에 문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틀린다를 찝어낼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새겨 나갑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 설명 사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재 제일 밑에 하단 들어옵니다. 50페이지 하단.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이 말이겠죠. 종류는 아파트로서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고 지목은 뭐면서 면적은 30 몇 평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말이 많으니까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합니다.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도 설명해라. 도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수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만 딱 보면 수도만 찾아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은 저절로 올려줍니다.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합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밑줄 꺼놓고 6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도 설명해라. 소, 동그라미, 토지 이용 계획 등 공법상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적이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라. 그런 말이죠. 거래 예정 금액, 예, 동그라미,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금액과 산출되어 수수료할 때 실비할 때 실에 동그라미 합시다. 실. 그리고 9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에 밑줄 긋고 바로 밑에다가 양도 들어오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를 걸 때는 반드시 그렇게 걸기 때문에 양도에 따른 세가 아니죠. 취득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조세할 때 세에다가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이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한 것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것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지 다시 확인해 봅시다. 중이 뭐였죠?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으면 된다고. 중 하면은 그러면 시험에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다 나타나 준다니까요.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가 생각난다? 벽면의 상태 이런 거 나오죠. 수 하니까 뭐가 보이죠? 수도.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가 뭐였죠? 도로였습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18번 버스가 다니고 시장하고 거리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소 하니까 소유권 찾아내겠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 이 아파트는 농협의 대출이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뜻이죠. 공법상 제한사항. 세 하니까 취득에 따른 조세. 얘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실 하면 수수료와 실비도 확인 설명하라.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재에서 한번 짚었고 한번 적어드렸고 다시 또 한번 했고 지금 벌써 3번 했죠. 여러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시험 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갑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한다. 그리고 좀 빨리 읽으면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까지 설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에서 정보를 공개하라 라는 단원이 있었고 정보를 공개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 공을 공개한다 라는 수업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중도, 수도, 소공, 예는 중도, 수도, 소공, 예는 지, 나, 개, 나 다 해줘야 돼.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정보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하면 답은 여기 있는 세, 시를 찾아야 돼. 왜? 중도, 수도, 소공, 예는 지, 나, 개, 나 다 해줘야 되니까. 지금 확인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이랬는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은 공시지가예요. 왜? 중도, 수도, 소공, 예는 지나, 개나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교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또 지난 시간에 있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거라도 잘 보라고요. 자, 확인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색시까지 확인 설명한다. 까지를 들어놓습니다. 반드시 한 문제까지가 정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시역에 가면 51페이지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료요구권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료요구권에 밑줄을 딱 긋습니다. 밑줄을 딱 긋고 그 1번에 보시면 상태에 대한 자료요구권이다 하여 상태부터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상태 동그라미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밑줄을 딱 긋습니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료 요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물건의 상태는 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그 상태를 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딱 보면 아, 물 새겠네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어떻게 한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요구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고 상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지금 상태의 동그라미를 시켰는데 시험에서 입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 왜 그러면 이 아파트가 초등학교 거리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입지 조건은 중개업자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한다라는 말은 반드시 뭐다? 상태를 요구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죠?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안 셉니까? 또는 아파트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되죠. 일조, 소음, 진동,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우리 법에서 직접 조사하라 이러면 골 때립니다. 어떻게 골 때리는가 하면 자, 뭐 비가 오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아침에 햇볕은 몇 시에 드는지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를 법에서 직접 조사하라 하면 중개업자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상태도 직접 확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으면 빤히 쳐다보면서 오늘 가서 하룻밤 자겠소 이래야 된다고. 자봐야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이 몇 시에 있는지 그죠? 아파트 팔아달라는데 오늘 하룻밤 자겠소 하는 그놈도 웃기는 놈이지만 하룻밤 힘들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 오네 다시 하룻밤 더 자겠소 지금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말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아 그래서 상태는 요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서 상태도 중개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죠? 하룻밤 자겠어. 이래 자봐야 아래 위층에 소음과 진동이 있는지 뭐 햇볕이 몇 시에 드는지를 알지. 그죠? 그래서 상태를 요구하는데 자 그럼 취지를 알아들었으면 상태는 누구한테 요구하겠습니까? 그림에서 갑을 중에 누구한테? 상식적으로 갑에게 요구해야 되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를 뭐라고 부른다?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안 한 사람은 매수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막 걸려 들어간다고 지금. 상식이죠. 상태는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문. 자, 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중개업자가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자, 이 아파트는 아래 위층 간에 소음과 진동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아파트는 왜 아래 층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비가 오면 물이 좀 베란다에 셉니까? 안 셉니까?를 물어봤어. 상태를.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파시오. 이렇게 물었는 것에 대해서 불응을 합니다. 왜 불응했을까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조문 보시오. 2번 불응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일단 불응 동그라미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밑줄 딱 긋고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도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면 물이 좀 셉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갑이 우리 집은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 셉니다. 이래 말하는 놈은 한 놈도 없죠. 사실은 물이 줄줄줄 새도 살짝 비칩니다. 뭐 이 정도는 이야기하겠죠. 그 정도는 알아듣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파트나 잘 파시오.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다른 중개업자한테 가겠소. 이렇게 불응을 합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 갑을 중에 상식적으로 을에게 설명해야 되죠. 을이 누구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겠죠. 을에게 뭐라고 하는 거면
상태를 물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아까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딱 해놔야 돼. 그죠? 그래야 나중에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매수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지문이 올라온다고.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 OX, X입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성실하게 설명한다. 성실 막 들어오는데 틀린 데를 못 찾아낸다고. 뭐가 빠졌다? 기재가 빠졌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조문에서 설명, 기재를 딱딱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명만 했다. 그게 왜 틀리는가 하면, 자, 그럼 부동산 사실을 설명했어요. 설명하더라도 매수자는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약간의 흠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가격도 좋고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이었고 가격도 싸게 놓으면 구입을 합니다. 사놓고는 이사 가고 일주일 만에 비가 오니까 베란다에 물이 줄줄줄 새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다 썩은 물건을 속이고 팔았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 개업공인사가 내가 그렇다고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언제 설명했는데 자꾸 이러면서 분쟁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기재해놔야 된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매수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를 맞다고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다 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설명, 기재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확인 설명서 나중에 주 교재가 나오면 보게 되겠지만 이런 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그 기재하는 난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잘 팔아라 합디다. 이렇게 딱 적어놔야 된다고. 갈로 열고 얼굴은 벌게 졌어 까지 딱 적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이 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개업자가 설명의 근거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성실하게 설명하면 된다를 틀렸다는 걸 알아내야 된다고. 그래 이해하면 좋겠고 안 되거든. 설명, 기재가 빠지면 안 된다까지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면서 동그라미 치는 단원들은 이런 말이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확인 설명에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접어듭니다. 스토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 설명을 잘 했습니다. 확인 설명을 잘하고 나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개업자가 해야 될 게 뭐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로 접어드는 단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자, 이제 설명을 잘하니까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로 접어듭니다. 자, 그럼 의무가 있다. 이 말은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붙겠구나.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라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첫째 줄에 작성 의무자 및 작성 시기. 개업공인중개사는 또 개업공인사의 동그라미를 딱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인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말이에요.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작성 동그라미 서명 날인하고 서명 날인 동그라미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동그라미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몇 년? 5년의 동그라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의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는 끈끈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이 옆에 방금 들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 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똑같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작성 안 하거나 서명 날인 교부 보존 안 하면 의무를 위반하는 거죠. 위반하면 전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런 딱 느낌이 왔을 때는
오늘 수업에서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라는 단원이 딱 들어오면 위반하면 전부 업무 정지구나 이렇게 묶어야 되지. 서명 안 하면, 작성 안 하면, 날인 안 하면, 교부 안 하면 하나씩 구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요 단원만 정리가 딱 되더라도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가 모두 15개입니다. 15개의 이 두 단원에서 10개가 지나갑니다. 10개가. 그러니까 확인 설명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는 확인 설명서 또는 거래 계약서만 탁 들어가면 전부 업무 정지 이렇게 딱 크게 잡으셔야 되는 거라 그죠? 10개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거래 계약서는 작성하고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라 그랬는데 다시 번역하기를 작성은 누가 해야 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라. 똑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개업 공인사가 작성을 하면 서명 날인은 누가 합니까? 역시 개업 공인수가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합니다. 교부하라 그랬습니다. 별도의 말이 없지만 교부하라는 말은 자동으로 몇 통 작성한다? 3통 작성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는 보존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보존하라 그랬다? 5년. 자, 그래서 보존 서류도 3가지가 다 나왔고 이 보존 서류 3가지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지금 대답합니다. 거래계약서 몇 년 보존? 5년.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 3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합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게 3가지가 다 들어왔고 이 보존 서류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그러면 개업 공인사가 작성을 하되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수행한 공인중개사도 작성할 수 있다.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을 했더라도 서명 날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빠지지 않는다. 이것도 잘 보시고 수행한 공인중개사가 작성 서명 날인했더라도 교부 보존은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좀 전에 했던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성립했다. 뭐 하고 있으면 될까요? 빤히 쳐다본다까지 기억합니다. 잘 적는지 목소리 빤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내용하고 똑같이 전달되는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적어야 됩니까?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는 어디에다 적어야 된다 그랬죠? 어디다가? 확인 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양식은 몇 가지? 1, 2, 3, 4라는 4가지 양식에다가 적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어디에다 적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 거래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교재 52페이지 하단 중간에 2번 찾았습니까? 거래계약서의 서식 별표 딱 해놓고 해마다 나오는 지문이고 그 조문 하나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암기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2달 동안의 한 과정이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가는데 이거 암기하세요 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조문을 암기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 암기하느라는 뜻은 암기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오면 틀리게 할 준비를 하라 이 뜻이에요. 뭐를 암기하라고요?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 조문은 암기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암기 못할 일도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조문이 암기가 되고 보니까 거래계약서 서식은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래서 현재 계약서 표준 서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국토장관이 거래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말은 국토장관이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는 어디다 적어야 됩니까?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지금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법정 서식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수험생들은 계약서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물건이 10억짜리 공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0억짜리 공장을 팔고 산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거래를 했다면 거래가 큰 거래가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계약서를 적어야 됩니까? 하니까 법정 서식은 없다. 그럼 법정 서식은 없다. 이 말은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험생들은 계약서를 아무데나 적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험에도 서너 번 나왔지만 다음 내용 중 법정 서식이 아닌 것 하면 답은 뭐다? 거래계약서입니다. 법정 서식은 없고 국토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묻기를 왜 계약서는 중요하지 싶은데 법정 서식이 없을까요? 다른 거는 다 만들어 놨는데 왜 법정 서식이 없다?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만 쓰라. 이 사람에게만 팔아라. 금액을 10억에만 팔아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매매계약서는 중요하니까 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계약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언젠가면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 없어진 지도 오래됐어요. 법정 서식이 없다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잘 듣고 있는지를 물어봅시다. 10억짜리 공장을 거래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신문지를 쭉 찢어가지고 신문지에다가 계약서는 작성해도 됩니다. 이래 말하면 O, X, O입니다. 그죠? 지금 또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신문지에 저거가 되겠나 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다시 계약서를 안 가져가지고 개업공인사가 계약서는 발톱에도 작성해도 됩니다. 이래 말합니다. O, X, O입니다. 아무데나 적어도 좋다를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발톱에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발톱에는 바늘로 막 새겨야 되지 뭐 10억 샀음 팔았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개업공인수가 발톱에 작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왜 안 하는가 하면 발톱에 작성하면 발톱 몇 개 뽑아야 된다. 3개 뽑아가지고 그 개업공인사는 1개를 보관해야 돼요. 그 발톱 3개 뽑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발톱에도 작성해도 된다. 그 말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 법정 서식은 없다. 됐죠? 그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계약서, 10억짜리 계약서를 적으면서도 발톱에도 작성해도 된다. 이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6번째 보완을 하기를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딱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지만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3번의 첫째 줄 거래계약서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이라는데 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 모두 몇 개? 9개. 해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양은 많지만 뭐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됩니까?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적어라. 동그라미 물건의 표시 양이 많죠? 물 동그라미 계약일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거래 금액과 계약 금액의 지급일자, 거래 금액 할 때 동그라미 주로 제일 앞에 글자죠. 물건의 인도일시 아까 물이 하나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인에다가 동그라미 인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동그라미 그 밖의 약정사항 동그라미 자, 그 밖을 동그라미 해놓고 이게 예전에는 기타 약정사항 그랬어요. 이 기타 약정 이런 한자말을 전부 다 그 밖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기타 하나 적어놓고 자, 그러면 필수기재사항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는데 필수기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래계약서니까 거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부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계약서 필수기재는 빠진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약서의 필수기재 하면 그부터 출발해서 물의 인권은 기 있는데 거기가 부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가 뭘까요? 방금 체크했죠? 그만 나오면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거는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남았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되는 거라 그죠? 물건의 표시 인도일시
권리가 이전되는 내용, 거래 대금과 계약금의 지급일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를 반드시 적어라. 그런 말이에요. 기타 약정사항. 걔가 뭐였죠? 계약일자, 조건과 기한, 부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왜 이 세 놈은 옆으로 나왔는가 하면 원래 거래계약서 필수기재는 6가지였어요. 6가지였는데 3, 4년 전에 요 3가지도 추가로 붙었기 때문에 옆으로 갖다 붙였습니다. 자, 다시 계약서는 아무 곳이나 적어도 좋다.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불안하니까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있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뭐라고요? 건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개조부, 그렇게 기억을 하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6가지만 필수 기재였다가 이제 지금은 3가지가 붙었지만 여기가 계약일자인데, 여러분 어떤 계약서라도 계약일자가 없는 게 있습니까? 보험계약서든 자동차 보험이든 거래계약서든 계약한 날짜 안 들어가는 거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필수 기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1, 2, 3, 4, 5 5개 딱 놓고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아닌 것 하면 답이 뭐였다? 계약일자였어요. 근데 일반인들 이거 잘 못 찾아내. 왜? 계약서에 날짜가 없겠나? 이거는 생각한다니까요. 그랬던 필수 기재가 지금은 도입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개조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인데, 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를 공부하면 항상 비교해야 되는 공부가 있어. 뭐를 비교하는가 하면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재하고 시험에서 비교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배우고 우리 단원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제일 상단에다가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같이 비교할 연습을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넘어가면서. 자, 상단에다가 거민계약서 필수기재 이렇게 적어놓고, 이 많은 양을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노래 제목만 적습니다. 거민계약서는 당, 목, 계, 대, 중, 조를 반드시 적어라 해서 6가지 제목을 적어 놓습니다. 공부를 해오신 분은 거민계약서라는 말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제일 마지막에 가면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거민계약서는 만납니다. 자, 제목만 적어놓고 이제 공부하신 분이 있으니까 읽어는 드리지만 앞으로 자꾸 비교하는 것만 연습한다, 그런 뜻이에요. 적었습니까? 당이 뭘까요? 당은 당사자 이 뜻입니다. 적지 마라 그랬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여기까지 잘 적죠. 여기 오면 대금의 지급 및 그 정산의 차익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따라 적도 못해요. 대금의 정산, 중이 뭐다? 중개업자, 조는 조건과 기한은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거래계약서와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로서 공통적이지 않는 것 하면 답이 뭐다? 중개업자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여기 보다시피 거래계약서는 누가 작성한다? 중개업자가 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를 반드시 적어라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민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있으면 반드시 적어야 돼. 이게 답으로 들어온다고. 비슷한 것도 많죠. 조건과 기한, 여기 조건과 기한 들어오죠. 계약 연월일, 계약일자, 당사자, 거래 당사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도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지금 이렇게 암으로 적어서 간단한 것 같지만 양이 많단 말이에요. 딱 보는 순간 거민계약서에서 필수기재가 아닌 것 하러 찾으라면 중개업자를 딱 찾아낼 준비를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기억해야 되는데, 둘 다를 다 알면 제일 좋고, 몰라도 하나는 알아야 공통적인 것 아닌 걸 구분해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에 치중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래계약서 필수기재를 일단 중시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거래계약서의 필수기재가 뭐라고요? 거물은 잘 모르지만 거물이 큰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개조부. 말도 안 되지만 그래 기억하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거든. 거민계약서의 필수기재라도 제목을 알아놔야지 비교는 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거민계약서는 당, 목, 계, 대, 중, 조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공부한대요. 당, 모가지, 계,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그래 기억하래요.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제목은 잡겠죠?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제는 뭐다? 당, 목, 계, 대, 중, 조 해놓고 이제 이게 뭔지는 천천히 가도 돼. 안 바쁘니까. 당이 뭐라 그랬죠? 당사자입니다. 또 당모가지 또 목숨 걸어가 닭사자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당, 목, 계, 대, 중, 조는 거민계약서의 필수 기제.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제는 뭐라고요?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계조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도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제는 시험에 빠진 적이 없다 그랬죠. 박스 딱 걸어놓고 다음 중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제는 모두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놓고 요거 답은 세 개 이렇게 찾아내는 게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 거래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간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한다. 이렇게 해놓고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O, X, O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을 자꾸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민계약서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법에 있는 것부터 잘 잡아야 돼. 그죠? 자, 다 정리하면 확인 설명을 잘했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이 단원에서 핵심이 뭔가 하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발톱에도 작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잖아 지금. 그죠? 그렇지만 발톱에도 작성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주어져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필수 기재사항은 노래 제목이 뭐다? 물의 인권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계조부. 천천히 가도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1년 동안 할 거니까. 그래서 큰 틀을 이렇게 지금 잡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자, 이제 53페이지로 오면 제6절 개업공인사의 기본 윤리라는 아주 편안한 시간이 하나 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이 확인 설명이 끝나고 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계약서가 작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단언이 그래 접어들었는데 원래 여러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 범위에서 빠집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은 이름이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바뀌는 거라. 그래서 이제 거래신고는 빠졌습니다. 거래신고는 빠졌지만 뒤편에 가면 거래신고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편에서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뒤편에 가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해서도 한 문제 이상에 대비하는 문제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작년만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이제 우리 단원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빠졌더라도 어차피 부동산 거래신고는 중개업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실무편에 그걸 넣어놨다고요. 그때 공부도 할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개업공인사의 기본 윤리라는 단원입니다. 아주 쉬운 단원입니다. 1번 가볍지만 출제는 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기본적 의무이다. 라는 기본 의무가 출발했는데 자, 이 지문을 보면서 출제했습니다. 신의 성실, 품위 유지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이렇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답이 뭐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사. 그렇게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신의 성실, 품위 유지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는 신의 성실해라, 신의 성실해라, 품위 유지해라.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신의 성실합니까? 어떻게 해야 품위를 유지합니까? 이러면 이게 좀 난감한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무를 뭐라고 부른다? 선언적 의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언적 의무지 구체적인 의무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언적 의무로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한 의무를 요구합니다. 공정한 의무라는 건 이러겠죠.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면서 매도인 편만 들거나 매수인 편만 들면 안 되고 공정하게 중개를 해라. 그죠? 그리고 신의 성실해라. 그리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라. 라는 선언적 의무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언적 의무를 가지고 정신없는 사람 어떻게 품위 유지해야 됩니까? 이런 물으면 참 선생님 입장에서 난감합니다. 답을 품위 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쓰리바 떨떨떨 끌고 다니면서 중개하다가 걸리면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이래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고 선언적 의무입니다. 한쪽에 빨간 양말, 한쪽에 파란 양말 신고 중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게 품위유지라는 말은 신의 성실 공정한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별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는데 첫째 줄 중개계약이 위임계약과 유사한 측면에 근거하여 이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이다. 판례 동그라미. 자, 그게 이제 핵심이고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음 중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자, 뭐 그냥 필기하지 말고 이 법상 의무가 아닌 것은 1.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2번 휴업 폐업 신고 의무 폐업 신고 3번 확인 설명 의무 4번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5번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주고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전부 다 이 법상의 의무잖아.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방금 들었고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다 있죠.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답이 5번이에요. 선관주의 의무는 누가 제시하는 거라 그랬죠? 판례 동그라미 했잖아. 그지? 문제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더 이상 들어올 문제 없죠? 그래서 이 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뭐다?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는 누가 제시하는 거다?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이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된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는 비밀준수죠.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분 쉬었다가 비밀준수 정리합시다.